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항상 PC에서 인터넷을 해왔기 때문에 PC 화면이 익숙하신데요. 작은 화면에서도 인터넷 검색도 할 수가 있고 메일도 보낼 수가 있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터넷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탭 기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북마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글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방법, 네 번째, 이메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인터넷은 너무 편리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손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되었고, 이런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생겼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와이파이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에 빠른 메뉴를 아래로 내리면 설정 단추가 있죠. 설정 단추를 터치하시고 연결이라는 메뉴를 터치, 와이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마이홈이라고 써져 있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려면 이게 와이파이 표시를 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정 단추를 터치해서 연결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시고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와이파이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사용하려는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와이파이를 터치하시고 여기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게를 가면 가게의 와이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의 와이파이, 그러니까 곳곳에 와이파이가 설정되어 있으면 와이파이를 터치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와이파이는 이런 방법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탭 기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인터넷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문서나 영상 등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 크롬이라는 것과 인터넷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인터넷을 하기 위한 웹브라우저예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저는 우선 오늘 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크롬을 터치했더니 탭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탭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제 스마트폰 안에는 여기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1이라고 써져 있어요. 1이라고 써져 있다는 건 탭이 지금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탭을 더 많이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탭을 터치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새 탭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보여요. 더하기 단추를 터치하면 방금 전에 1이었는데 지금 2로 변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탭이 두 개가 있어요. 탭을 더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 단추가 보이시죠? 더보기 단추 있는데 이 더보기 단추를 터치하시면 새 탭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새 탭을 한 번은 더하기 표시를 눌렀고 한 번은 더보기 단추에 새 탭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3이라고 써져 있는 이 탭 표시 단추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했더니 이렇게 새 탭이 3개가 나와 있는 것이 보여요. 새 탭이라는 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3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탭을 닫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뒤로 단추를 터치하셔서 탭을 닫는다고 하시는데 탭을 닫는 게 아니라 안 보이기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탭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닫아버릴 적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더보기 단추라는 거 보이시죠? 더보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이 안에는 탭 모두 닫기라는 말이 있어요. 탭 모두 닫기 터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북마크 기능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터치 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더보기 단추를 터치 했더니 지금 이 페이지를 북마크 하겠다 그럴 때는 이 별 그림을 터치해 놓으시면 이렇게 파란색 별로 바뀌어요. 북마크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북마크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한다면 북마크라는 글씨를 터치하면 여기에 모바일 북마크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모바일 북마크를 터치했을 때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새 탭을 제가 북마크를 했거든요. 이 북마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위에 안에는 많은 북마크들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북마크를 해 놓고 터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북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고 아주 괜찮은 사이트여가지고 한 일주일 후라도 들어가고 싶다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소를 생각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그 주소를 기록해 놓고 다음에 계속해서 보려고 할 적에 북마크를 해 놓는 거랍니다. 지금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와서 제가 이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북마크 해 둔다면 더보기 단추를 터치하시고 여기에 있는 별 그림 보이시죠? 항상 이 별 그림이라는 건 PC에서나 스마트폰에서나 똑같이 북마크 한다는 표시거든요. 북마크를 터치 그리고 다시 더보기 단추를 눌렀을 때에는 방금 전에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것이 보이고 저는 북마크를 한번 터치해서 북마크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지금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홈페이지가 북마크 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에도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북마크라는 걸 해 놓고 들어가시면 다시 써서 들어가는 불편함이 없겠죠. 북마크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구글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홈페이지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 저는 벌써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써져 있고 제 이름을 터치했을 때 이 안에는 이메일 주소가 써져 있어요. 제 이메일 주소를 터치하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구글 계정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구글 계정 관리를 구글 계정 관리를 터치했더니 이 안에 또 홈, 개인정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등 보안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나와 있는 것들이 보여요. 드래그해서 보안이라는 메뉴를 보안이라는 메뉴를 터치했을 때 보안 진단에 대해서 권장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만약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이동막대를 아래로 내리면 내 기기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분실 기기 찾기라는 글씨가 있어요. 분실 기기 찾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분실 기기 찾기 단추를 터치하시면 휴대전화 찾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내 전화 중에 어떤 것의 휴대전화를 찾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휴대전화를 잊어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 휴대전화
하시고 내 기기 찾기에 이렇게 기기에 연결하는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확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다, 어떤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소리 재생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소리 재생 중이라고 되어 있고, 제 휴대전화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기 잠그기라는 것이 보이면 터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궈 놓을 수도 있으세요. 휴대전화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구글 계정에 들어가서 기기를 찾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휴대전화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를 상정한 것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구글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면 먼저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내 휴대전화 찾기를 눌러서 구글 계정 안에 보안이라는 탭으로 들어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휴대전화를 터치하시고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하거나 휴대전화에서 로그아웃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집안에서도 우리가 휴대전화 가끔가다 어디다 뒀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방법은 좀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메일을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을 한번 써보려고요. 여기에 주소를 쓸 거예요. 네이버라고 한번 써볼게요. 키보드에 한글로 바꿔놓고 네이버라고 쓰셔도 되고요. 네이버로 우리는 접속을 할 거예요. 자주 들어가는 네이버라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를 터치하시고 웹 로그인 단추 터치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아이디와 로그인 단추를 써서 로그인 할 거예요.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이라고 써져 있고 저는 아이디가 있고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계속이란 단추를 눌렀더니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 단추를 터치. 만약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써야 되겠죠. 이 안에는 몇 가지의 탭이 있어요. 받은 메일함, 프로모션, 청구, 결제, S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자세히 단추 3개짜리를 눌렀더니 전체 메일, 받은 메일함 이렇게 자세하게 메뉴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메일을 쓰실 적에는 더하기 단추를 터치하면 메일함이 나와 있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쓰고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제목을 써야 되겠죠. 메일 연습이라고 쓰고 이렇게 썼어요. 메일 제목, 메일 내용 쓰시고 이 안에 비행기 그림이 있어요. 이 비행기 그림이 보내기 단추거든요. 보내기 단추를 터치. 그러면 이 사람한테 메일이 성공적으로 보내졌습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받은 메일함 안에 보면 메일 연습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보여요. 메일 연습이라는 것을 터치하면 메일 연습이라는 제목이 써져 있고 추석 한가위 잘 보내세요 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단추를 터치. 답장을 보낼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이 더하기 표시를 터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표시 터치. 그리고 받는 사람의 그 사람 아이디를 써줘야 되겠죠? 쓰고
제목에는 답장이라고 저는 쓸 거예요. 내용은 라고 쓰고 이 보내기 단추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에서도 메일을 잘 쓰시고 PC 화면에서는 메일을 잘 쓰시는데 휴대전화에서는 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전화에서도 메일을 보낼 수 있고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 메일 목록을 한번 터치했더니 누군가한테 메일이 왔고 답장이라는 메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메일을 쓸 수도 있고 답장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제가 메일을 쓸 적에는 이 더하기 단추를 눌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더하기 단추를 터치, 메일 창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받는 사람, 전 최근에 사용한 사람 이름을 터치할 거고요. 제목은 첨부 파일을 보내려고 첨부라고 썼어요. 첨부 파일을 보내려고 할 적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 보이시죠? 이런 그림을 터치, 파일 첨부 터치, 파일 첨부를 터치했더니 카메라에서 할 건가, 캠코더에서 녹음, 음성 녹음, 그다음 파일에서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로 뭐 찍을 건 아니니까 파일을 터치할 거예요. 파일을 터치하고 이렇게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저는 그림 파일 중에 하나를 첨부하려고요. 터치하고 열기 단추 터치. 이런 그림이 이렇게 이메일로 들어간 것이 보여요. 그리고는 똑같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이동막대를 맨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내기 단추가 이 부분에 있어요. 내가 쓰고 있는 이 부분에서 보내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폰이나 PC는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전부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화면 찾아서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 맨 위에 보내기 단추 터치 하면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메일 목록을 터치. 메일 목록을 터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림을 터치하면 이런 첨부 파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이런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단추를 이용해서 마이박스라는 클라우드 안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가입표 단추를 눌렀을 때는 첫 번째 화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보여요. 다음 여러분이 지금 이 메일을 우리가 읽었을 때 목록 안에 이게 지금 별 그림이 있어요. 중요한 메일이라면 이렇게 별 그림을 터치하셔서 노란색 별로 변했을 때 이것은 중요한 메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메일함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세히 단추를 터치하고 중요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터치했을 때 중요 메일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메일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에 수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단추를 터치하시고 보낸 메일함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낸 메일함에 수신 확인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수신 확인을 터치. 수신 확인을 터치했을 때에는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읽지 않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발송 취소라는 말은 네이버에서 네이버로 보냈을 때 발송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읽었던 메일은 발송 취소도 당연히 못하지만 읽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메일을 사용하고 메일을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메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메일에 터치하시고 내가 버리고 싶은 메일을 터치하시고 이 부분 안에 삭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삭제 단추를 터치 하시면 방금 전에 메일이 삭제가 됐어요. 또 터치 하시고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터치하시고 삭제. 만약에 이 메일을 스팸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 스팸이라는 건 광고성 메일이거든요. 터치하시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스팸이라고 써져 있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터치했더니 스팸 신고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디로 온 메일은 차단되며 메일은 스팸 메일함으로 수신됩니다. 기존에 수신된 메일도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됩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스팸 신고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선택했던 사람한테는 메일이 안 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팸 신고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안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취소 단추를 터치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북마크 해보는 방법과 핸드폰을 찾는 방법, 다음 광고성 메일을 스팸 신고해보는 방법, 메일 쓰는 방법, 첨부 파일을 보내는 방법 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컴퓨터라고는 막연히 생각하시고 가끔가다 검색하는 거 정도 사용하시는 정도로 인터넷을 했다고 하는데요. PC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을 이 안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내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